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동명여고반 내신을 맡은 영어 강사 이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동명여고 내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베이스캠프 동명여고 내신 분석이라고 치시면 제가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 촬영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시험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외되는 길이로 이미 다 이제 내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 첫 번째는요.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범위는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어요. 교과서 2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1개년, 그 다음에 어휘책 하나, 듣기책 하나 이렇게 뭐 다른 3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뭐 진관이나 대성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여러 개를 갖다가 짜집기를 해서 교과서로 만드는 예일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 시험 범위 자체는 굉장히 많지 않고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난한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휘추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물론 어휘추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추세긴 해요. 제가 이제 여러 학교의 내신 시험을 분석해 본 결과 은평구에 있는 다른 많은 학교들이 어휘에 굉장히 강세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명여고도 어휘추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통 동명여고 학교는 이제 60과 정도 되는 어휘책을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15개씩 나눠서 1년 동안 그 어휘책에 대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어휘책에 원래 나와 있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형태 변형, 명사인데 어떻게 동사로 잘 바꿔 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 날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휘추론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클래스 카드 등등 여러 가지 어플을 활용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클래스 카드 어플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주말 동명반을 맡아주실 김상백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추론 문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명여고가 전통적으로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선생님이 범위를 그 이전에 미리 특정해 준 그러한 시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서 그날 난생 처음 보는 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는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학생들의 점수에 있어서 막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한 지문 나오는 외부 지문조차 어휘추론 문제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요새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속뜻을 파악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종종 출제가 된다. 제 어휘 추론 유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인데 그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문맥마다 쓰이는 그런 뉘앙스가 다른데 그것을 이제 꼭 콕 집어서 물어보는 스타일의 어휘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 두 번째는요. 까다로운 서술형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처럼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다른 많은 학교들처럼 서술형 문제가 우리가 딱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장은 뭔가 굉장히 길고 엄청나게 복잡해. 뭐 도치가 되어 있고 수식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한 문장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어법 사항이 막 3개, 4개 된다. 딱 봐도 이것은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문장을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이나 학원의 선생님들이 그 문장을 찝어줘서 이걸 암기시키죠. 이거 암기해. 이거 100% 서술형 나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동명여고 서술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명여고 서술형은 중학교처럼 막 특이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암기해서 그걸 배열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가 같은 표현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쓰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을 찾아서 적어라. 이제 이런 류의 재진수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서술형이 정말 어떤 문장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서술형 2번이요. 이거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찾아서 적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어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글의 구조를 꿰뚫고 있어야 이거 선생님이 지금 뭐 A 개념과 B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글에서 이 A 개념에 해당하는 아이를 요렇게 찾아서 쓰고 또 B 개념에 해당하는 아이 그러나 이제 표현이 바뀌어져 있는 아이 요거를 찾아서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알아야 좀 이렇게 서술형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쓰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황당해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나오는 그러한 스타일의 서술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명여고 서술형은 동명여고 스타일의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저희가 이제 손쉽게 돈을 내고 구할 수는 없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 학원의 자랑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학원도 물론 자료가 많겠죠. 요새 워낙에 시중에 유료로 되어 있는 자료도 많고 이 서점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메이저 출판사들 중에서도 내신 어법 이러면서 내신에 특화되어 있는 교재를 많이 출판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동명여고에서 서술형을 준비해서 100점을 맞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손쉽게 돈 주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명여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 특징 을 잘 알아서 그 동명여고 스타일의 서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니면 뭐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니면 굉장히 뭐 돈 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자료를 자꾸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꾸 5개념만 굳어지고 5개념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는 동명여고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니까 서술형 대비는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특징으로 적어 놓은 건 뭐냐면 교과서를 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명여고에서는 서술형으로는 까다로운 어법 문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까다로운 어법 문제를 보통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범위도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나 뒤로 가면서 시험 대비 막바지로 가면서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막바지로 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휘는 나 이거 한 번 외웠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험 막바지로 가면서 특히 어휘와 모의고사 때문에 교과서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어법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도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어법을 올바로 바꾼 것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법 사항들을 갖다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특히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모든 범위를 2번 이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신 대비 계획을 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꼽은 동명여고 내신 영어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듣기 평가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사실 중학교 때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동명여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제가 지도할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저 듣기를 안 들어봤는데 듣기 어떻게 데뷔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듣기는 괜찮아. 듣기는 그 뒤에 대본을 가지고 너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읽어도 말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 있었는데 동명여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명여고 듣기는 변형이 물론 그 대화 자체가 변형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 유형이 변형이 되는데 보통 이 보기항이 영어 지문으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항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듣기는 그 전에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딱 들으면 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근데 보기항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기항도 굉장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동명여고 내신 듣기 문제도 어휘추론 문제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보기항의 구성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일예로 잠시만요. 자, 요런 표현이 듣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듣기 대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무슨 물건을 사고, 마치 뭐 회원 카드가 있어서 할인을 받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얼마의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동명여고 듣기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자는 무슨 물건을 얼마에 샀다. otherwise. 이렇게 나온 거예요. otherwise는 뭐 그렇지 않으면의 뜻인데 만약에 이때 otherwise라고 하는 단어를 학생들이 몰랐으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을 몰랐으면 할인을 받지 않으면 원래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 듣기를 다 듣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보기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 자체를 모르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할인 받지 않으면 즉 원래 가격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명여고 내신의 듣기 문제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좀 어휘 문제의 연장선인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명여고 내신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자세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동명여고 내신 유형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네. 1등급이요? 네, 동명여고 1등급의 컷은 90점 초반이요. 네. 네, 뭐 중간고사가 조금 쉬워서 90점 초반이었으면 기말고사에는 선생님들이 좀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시면 조금 더 내려가긴 하죠. 네. 네. 네, 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어휘책이 바로 능률복화예요. 그래서 능률복화라는 어휘책의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를 한 번 시험에서 다 물어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표제어랑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그 예문까지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어 시험 자체가 영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조금 공부량이 많은 아이들이 준비한 시험이 많은 건가요?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이제 언어에 대한 감이, 뭐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감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한 두 번 생각해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한 번에 캐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일여고나 뭐 대성고처럼 원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을 맞는 시험 이런 거는 동명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암기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게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김상백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백 영어 강사고요. 제가 이제 동명여고죠? 동명여고의 주말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반에 배정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앞에서 저희 이진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동명여고의 뭐 내신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죠. 내신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패닉에 빠지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A등급만을 늘 받던 애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지? 라는 그런 앞자리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뭐 영어는 거의 90점대 이상만을 늘 받아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뭐 70점, 60점대의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막 굉장히 충격에 빠지셔서 학원에 전화를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친 거냐 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은평구 내에 중학교마다 조금씩 그 비율은 상이하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뭐 영어 과목에 A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거의 평균 40% 이상이에요.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A등급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성격이.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이후에는 모든 시험이 다 바뀌게 되죠. 상대평가로. 그래서 입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내내 A등급만 받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1등급부터 2, 3, 4, 5 등급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혹시 누적 등급의 비율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본인들 중에서? 알고 계신가요? 1등급이 총 학생 100% 중에 몇 퍼센트까지가 1등급이죠? 4%입니다.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11%. 3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4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이하 등급은 우리 애랑 상관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누적 등급 60%까지가 5등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등급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중학교? 40%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 친구가 갑자기 5등급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학교 때 성적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시기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 영어의 감각을 좀 올려놓아야 하고요. 그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3월 아마 거의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게 학교별 수업의 특징이거든요.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별 내신 대비가 시작될 때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 남은 기간 입학하기 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클래스카드라는 저희 스마트폰 앱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학원에서 개발한 앱은 아니고요. 이미 유명한 앱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저희가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말에 수업을 듣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단어 학습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 영어학원 많이 보내보셨잖아요. 그래서 단어 시험 아이들 언제 보죠? 학원 가는 날 보죠. 그렇죠? 학원 가는 날 학원 가서 그렇죠? 수업 시간 전에 또는 수업 시간에 그것도 통과 못했어? 수업 끝나서 나머지 재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절대 단어 시험 보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에 걸쳐서 주 5일 동안 5번의 단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 시험은 매일 새로운 단어가 추가가 되고요. 그 새로운 단어 플러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단어들이 누적돼서 복습 단어로 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단어책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저희 다 공부해왔잖아요. 앞에 거 외우고 뒤쯤 가면은 앞에 건
다시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적해서 새로운 단어 플러스 누적 단어의 시험 이렇게 2개씩 단어 시험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험 내지 않아요. 쉬라고. 다음 주를 위해서.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주 5번에 걸쳐서 단어 시험을 본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를 성적표로 부모님께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단어 시험을 봤구나. 그래서 잘했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샘플로 가져온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각 단어들의 점수들과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말 수업이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단어를 안 했다면 그날 단어를 하지 않았다면 연락을 합니다. 학생에게. 그래서 또 오늘 단어 아직 안 돼 있던데 무슨 일 있니? 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학습을 하도록 종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단어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350제라는 이제 독해 교재예요. 저희 학원에서 직접 만든 교재고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지문들 중에서 좀 좋은 지문들을 엄선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으로 3개의 레벨로 좀 독해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독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지문들에 대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클래스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워크북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워크북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문을 단순히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들, 스킬들을 익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좀 구조가 복잡한 문장들을 통해서 어문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워크북에 대한 예시들인데요. 잘 안 보이네요. 칠판이라서 바탕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연습장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따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들 적고 그 문장들을 다 분석을 하죠. 그리고 직독직해와 의역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좀 익히고요. 그 직독직해 한 거를 이제 의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하게 돼요. 뭐 저희 이제 학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표준화된 이제 형식인데요. 그래서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어 우리가 뭐 클래스카드라는 앱으로 공부를 하지만 솔직히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다 쓰면서 단어 외웠는데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지만 아이 그냥 휴대폰으로 단어 공부하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만 단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단어를 찾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뜻을 쓰고 그 단어에 대한 유의어와 반의어를 직접 조사해서 적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병행하면서 단어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해 지문들 중에서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에 첨삭을 해주시게 돼요. 담당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물샐 틈 없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놓고 이제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 뭐 담당 선생님들 전부가 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공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